캘리포니아주가 물 부족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오는 6월부터 일부 지역에 물 사용을 제한합니다. 야외에서 물을 주는 행위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되고 사업체의 물 사용량도 30%까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연방검찰이 월가의 한인투자가 빌 황 씨를 주식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황 씨는 금융회사들의 돈을 이용해 자신의 주식에 투자를 한 다음 100억 달러 상당의 손실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방송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방송장비 박람회 NAB쇼가 열렸습니다. MBC의 고정밀 축이 서비스 등 한국 방송 기술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린이 급성 간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환자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파우치 소장이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의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조금 늘긴 했지만 대유행 단계는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립전염병연구소의 파우치 소장은 미국은 틀림없이 팬데믹 단계를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공영방송 PBS에 출연해 미국에서 더 이상 하루 9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입원해 있는 상황도 아니라며 대유행 단계를 벗어났다고 진단했습니다. We are certainly right now in this country out of the pandemic phase. We are at a low level right now.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의심할 여지 없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미국의 상황은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4만 7천 명으로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에 2만 명대로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입원 환자나 사망자는 작년 여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가 박멸되지는 않겠지만 매년 백신을 꾸준히 접종한다면 감염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We are still seeing people get very sick from COVID and cases of COVID, and we have measures that we should all continue to take to protect ourselves.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부스터샷을 2번이나 맞았는데도 최근 감염됐습니다. 파우치 소장의 진단처럼 미국이 대유행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러시아가 나토 동맹국인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 가즈프롬이 현지 시간 27일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두 나라가 러시아의 요구대로 루브라로 가스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방이 우려했던 이른바 에너지 무기화가 본격화되면서 당장 유럽 가스 가격은 20% 넘게 폭등했고 유로화 가치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 시나리오에 준비가 돼 있고 회원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Gazprom's announcement that it is unilaterally stopping gas deliveries to certain EU member states is another provocation from the Kremlin. 우리 정부도 국내 수급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보유 중인 천연가스 일부 물량을 유럽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3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면 신속하게 보복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Если кто-то вознамерится вмешаться в происходящие события со стороны, то они должны знать, да, и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 для России неприемлемые для нас угрозы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러시아는 앞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를 직접 타격해 파괴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일본과 노르웨이 외교관들을 맞추방하는 등 서방에 대한 정면 대결을 선포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물 부족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상 초유의 절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LA와 벤츄라,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 일부 지역 주민 600만 명에게 야외에서 물을 주는 행위를 오는 6월부터 일주일에 한 차례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사업체와 개인들에게도 물 사용량을 30%까지 줄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도국 대변인은 관할 지역의 3분의 1이 국가주 수자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모든 수도국의 물 공급과 사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만약 이번 명령이 효과가 없을 경우 9월부터는 전체 지역의 물 제한 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주민에게 하루 물 사용량 여부를 강제하진 않지만 실내에서 하루 물 사용량 기준은 1인당 55갤런으로 이 역시 2025년부터는 47갤런으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마진콜 상황을 일으켜 국제금융회사들의 100억 달러의 손실을 안긴 한인투자가 빌 황 씨가 연방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검은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인 빌 황 씨와 패트릭 헬리건 CFO를 체포하고 증권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3월 다른 금융회사들을 속여 거액을 차입한 다음 이를 다시 자신들이 보유 중인 주식의 파생 상품에 투자한 후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황 씨가 투자한 주식이 급락하면서 손익 계산에 따라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는 마진콜 상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른 금융회사들이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는 미국 헤지펀드계의 전설로 알려진 타이거 매니지먼트를 이끈 줄리아 로버트슨의 제자로 월가에서는 새끼 호랑이로 불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기소온 내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황 씨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방송장비 박람회인 2022 NAB 쇼가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160여 개국에서 수천여 개의 업체가 참가해 차세대 방송장비와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3cm 이하의 오차까지 잡아내는 MBC의 고정밀 축이 서비스 등 한국 방송 기술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키가 실린 드론이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비행을 마친 드론은 한편 크기의 상자 정중앙에 정확히 착륙합니다. MBC의 고정밀 위치 정보 서비스가 적용된 무인 드론입니다. MBC RTK는 기존 GPS에서 제공하는 위치 오차를 2에서 3cm 수준으로 줄여 더 정확한 위치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에 위성 GPS를 활용해서 하는 위치 정보 시스템은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5m에서 10m 정도의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가 드론을 활용한 택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적용되기가 힘든 기술입니다. 사고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MBC가 개발한 RTK 기술은 그 오차의 범위를 2cm에서 3cm 정도까지 좁히는 아주 정확하게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 농업 등 극도의 서비스 안정성을 요구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기술이란 평가입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향후에 미래 모빌리티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는 자율주행의 아주 키 어떤 요소로서의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방송사도 한국 방송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기존 오디오와 비디오 송출로 제한됐던 방송 산업에 다양한 데이터를 더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it's important that we expand the use cases available for broadcasts beyond the traditional content distribution that we use for the audio-video signals that we send out the D today.
And the more that we can diversify the ways in which we're utilizing the spectrum that we have to deliver other types of services, whether it's in the educational context, whether it's in the consumer electronics context, we're going to further that connection that we have with our audiences. And to me, that is where the broadcast industry has a lot of potential. 이외에도 이번 NAB에는 멀티미디어 재난정보 서비스와 지상파를 통한 원격 교육 서비스 등 한국의 차세대 방송 기술이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기회를 살려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신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차세대 방송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회장인 NAB를 통해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글로벌 진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급성 간염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원인 모를 어린이 감염이 확산하고 있고 일부 환자는 간 이식 수술까지 받으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주목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례 브리핑.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인 불명의 어린이 급성 간염 사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So far, at least 169 cases of acute hepatitis have been reported from 11 countries in Europe and in the United States in children aged from 1 month to 16 years. 17 children, about 10% of the reported cases, have required liver transplants, and 1 death has been reported. 미국에선 중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간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 엘라베마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11건의 어린이 간염 사례가 보고됐고 이번 주 일리노이 주에서 추가로 3명의 어린이가 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중 1명은 상태가 심각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성 간염은 간에 생기는 급성 염증으로 구토, 발열 등 감기나 장염증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휴식을 통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증상에 따라선 중증으로 발전해 위험할 수 있는 만큼 특히 보호자들이 자녀의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The symptoms include abdominal pain, diarrhea, vomiting, jaundice, severe acute hepatitis, and increased levels of liver enzymes. It might look like their belly was particularly big. You can also see yellowing of the eyes or skin, something we call jaundice, which is absolutely unusual, especially in an otherwise healthy person. 아직까지 어린이 간염 사태에 대한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감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바이러스 형태인 아데노바이러스를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고된 어린이 간염 환자 169명 가운데 19명은 아데노바이러스와 코로나19에 동시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두 바이러스 간 연관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오늘 성폭력 인식의 날인 데님데이를 맞아 한인타운에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청바지를 입는 데님데이를 맞아 직원 모두 청바지와 청자켓을 입고 근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우선은 성폭력 피해자분들, 생존자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다 보면 아직까지도 저희 한인 사회에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날을 맞이해서 성폭력이라는 것이 절대로 피해자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또 저희 한인 사회에도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데님데이는 지난 1992년 로마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이탈리아 대법원이 18세 피해자 소녀가 꽉 붙는 청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여성들이 청바지를 입고 반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판사는 청바지는 쉽게 벗길 수 없다며 피해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한인 가정상담소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폭력 신고는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에 대한 셀프 수리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비용 면에서 차라리 수리센터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이폰 12 미니 액정에 대한 셀프 수리 서비스 가격을 언급하면서 애플은 직접 액정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 가격을 $225 96센트에 판매하고 있지만 수리센터에 맡길 경우 $229의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비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셀프 수리에 사용되는 나사 못 등 부품이나 장비를 빌려야 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오히려 수리센터에 맡기는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애플의 셀프 수리 제도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전업체들의 제품 수리와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후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 케네소 지역에서 환각버섯을 복용한 남성이 주유소를 향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7시쯤 차량 한 대가 길가 경사면을 넘어 주유소를 향해 과속으로 주행하다 가스 펌프 옆에 정차한 뒤 운전자가 썬루프를 통해 밖으로 나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23세 노아 워싱턴으로 확인됐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운전하기 직전 환각버섯 6개를 복용한 사실을 털어놓았고 약물 운전 혐의로 체포돼 수감된 상태입니다. 한편 문제의 환각버섯은 먹을 경우 마약처럼 환각 증상이 나타나지만 우울증이나 중독 등의 치료제로 쓰이며 일부 주에서는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전 세계가 50년 만에 물가 쇼크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가는 뛰어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서민들의 삶이 가장 위협받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치솟는 식자재 가격 탓에 샌드위치 판매가도 올렸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 이 나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밀이 전체의 60%입니다. 카리브해 아이티. 만성적인 연료 부족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물가 폭등에 대해 세계은행이 공식 경고했습니다. 대표적 원자재인 천연가스는 2008년 이후 최고치, 국제 유가는 올해 28% 급등했고 곡물은 밀이 44%, 보리가 33% 상승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물가 상승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8.5%로 40년 만에 최고치, 영국은 7%로 30년 만에 최고 수준, 유로존은 7.5%로 집계 이래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신흥국은 더 심각합니다. 아르헨티나 55%, 터키는 61%에 달했고 브라질의 물가 상승률은 11.3%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둔화는 경기 침체 우려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4.1%에서 3.2%로 낮췄고 IMF도 기존 4.4%에서 3.6%로 내렸습니다. 물가는 하늘로 치솟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은 서민들의 삶을 가장 위협합니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가 1970년대 겪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다시 직면할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극심한 교사 부족 사태에 놓인 일리노이주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는 오늘 교육자 자격증 과정을 간소화하고 교사 자격증 비용을 기존 $500에서 $50로 대폭 낮추는 등 교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킨더가든에서 8학년 교실에 상주할 수 있는 특수 아동 전문가의 최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으며 단기로 채용된 대체 교사에게 부여된 수업 시간을 기존 연속 5일에서 3배로 늘어났습니다.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는 2021-2022학년도에서 5,500여 개의 교육직이 공석인 상태라며 이는 교사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이번 법안 가운데 교사 자격증 비용 인하안은 즉시 발효됐으며 나머지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국인들의 대다수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미국인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무기 지원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다수가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찬성했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찬성하는 후보를 택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46%에 그쳤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중 먼저 상정된 검찰청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군사작전처럼 강행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표결을 막겠다며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발언자로는 검찰 수사권 분리 합의문에 직접 서명했다 뒤집는 결정을 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개정안 처리는 민주당이 저지른 비리를 은폐하려는 거라고 주장하며 국민투표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여보면은 누구의 주장에도 옳았던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확인이 가능하다. 정말 민주당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자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했던 권 원내대표가 갑자기 합의를 뒤엎은 점을 지적하며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수사기소 분리 정신을 관철하는 게 좀 중요하다. 2시간 50분을 넘기며 가장 긴 시간 발언한 김웅 의원도 법안 처리 시기를 문제 삼으며 권 원내대표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고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의 기획수사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발언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7시간 가까이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자동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 하루짜리 본회의를 다시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다음 달 3일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제안을 갑자기 내놨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때 같이 투표를 하자는 건데 민주당은 일축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근길. 밤사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윤석열 당선인은 일단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본회의 순서 같은 있는데요. 우리 가면서 알아서 할 거고. 그런데 오후 들어 본회의 상정이 현실화되자 윤 당선인 측이 돌연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니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자는 겁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법안 통과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는 만큼
국민 여론에 기대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며칠 전 합의한 법안을 뒤집으려 국민 투표를 언급한 데다 투표 대상이 되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상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꿔내자라고 하는 것이 국가 안위의 문제입니까? 외교 통일의 문제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민투표법은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당선인 측이 국회 고유의 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한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처음으로 대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인 열풍을 타고 1년 만에 자산이 8배나 늘어났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2017년 10월에 처음 문을 연 뒤 코인 열풍을 타고 급성장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3조 7천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3조 2천억 원, 영업이익률이 무려 88%나 됩니다. 작년에 장사 잘했다는 현대차의 15배입니다. 현금을 쓸어 담은 겁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기업 두나무는 막강한 자금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중고 명품 시계 거래, 부동산 투자까지 자회사가 14개나 됩니다. 총 자산 규모는 10조 8천억 원, 불과 1년 만에 8배나 늘어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 원이 넘는 76개 대기업을 발표했는데 두나무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나무는 자산 10조 원도 넘어서 상호 출자 금지 대상 대기업에도 단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나무가 단숨에 자산 10조 원을 돌파한 건 고객들이 현금으로 넣어놓은 예치금 5조 8천억 원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는 고객 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아직 금융사로 분류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 순위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SK가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에 힘입어 처음으로 현대차를 제치고 자산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카카오가 15위, 네이버 22위, 넷마블 35위, 넥슨 39위로 IT와 게임 업체들은 순위가 급상승했고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만든 크래프톤도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에 진입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지난밤 북한이 심야 열병식을 개최했죠. 이젠 야간 행사로 굳히는 모양새입니다. 심야 열병식에 감춰진 의미를 곽순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평양 하늘에 등장한 북한의 공수부대원들. 형광 조끼를 입은 이들이 대형을 이룬 채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북한의 심야 열병식은 지난 2020년 당 창건 75주년 행사 때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후 이번까지 연속 4번 심야 열병식이 이뤄졌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대형 전광판에 시선을 집중시키기엔 태양이 없는 밤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전에 촬영한 영상물과 현장의 중계 영상을 합치는 건 요즘 올림픽 개회식의 경향과 유사합니다. 북한을 극장 국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그런 효과를 노리면서 보여주는 것이. 북한은 열병식을 하루 동안 편집한 뒤 공개했습니다. 영화 같은 촬영 기법과 편집을 적용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 장면이 그랬습니다. 부인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하얀 옷을 맞춰 입고 등장한 김 위원장은 마치 영화 배우처럼 레드카펫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감성적인 연출과 달리 메시지는 위협적이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과 신형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이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또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해당하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김 위원장의 연설은 대북 제재 강화나 한미 연합훈련에도 핵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해석을 낳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유엔은 즉각 우려의 뜻을 나타내며 북한이 대화의 길로 돌아오길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서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상징해온 동상이 철거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거대한 동상이 쓰러지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철거된 조형물은 지난 1982년 소련 결성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에 설치돼 옛 소련 시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우호 관계를 상징했는데요. 지난 2월 러시아의 공습 이후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키이우 시민들은 동상이 철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영웅들에게 영광을 구호를 외치면서 환호했고요. 일부 시민은 잘린 동상의 머리에 앉아 기념사진까지 찍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항공우주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선이 발사됐습니다. 나사 우주비행사 미국인 3명과 이탈리아인 유럽우주국 우주비행사 1명이 탑승했는데요. 이 중에는 흑인 여성 최초로 장기 임무를 수행하게 된 지질학자 제시카 왓킨스도 포함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들은 발사 후 17시간 만에 우주정거장에 도착해 6개월간 과학조사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나사가 정식 우주비행사들을 스페이스X를 통해 우주정거장으로 보낸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이집트 항공 소속 여객기인 에어버스 A320의 MS804편이 원인 모를 이유로 지중해 상공에서 추락해 66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간 온갖 추측이 난무했는데 6년 만에 참사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영국의 한 매체가 항공기 조종사의 담배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담뱃불이 조종실 내 비정상적인 고압 산소와 만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 이집트에서는 조종실 내에 흡연이 가능했고 비상상태로 설정돼 있던 산소 마스크에서 고압 산소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 통상 이륙 전에 조종사가 산소 마스크 상태를 점검하지만 당시 점검을 빠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5m 기다란 테이블을 사용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전 세계 누리꾼들의 풍자 대상이 됐던 이 초대형 탁자가 또 등장했습니다. 지난 26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만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 1시간가량 이어진 회담보다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이 길이 5m 테이블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크렘린궁 회담에서 이 테이블이 등장했었는데 이번에 또 나온 겁니다. 당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위기감이 높았던 때라 긴 탁자를 사용한 푸틴이 권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고 이를 두고 러시아는 코로나19 방역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푸틴의 상징이 된 5m 테이블이 재등장하자 트위터에서 풍자물이 공개됐는데요. 누리꾼들은 손님 접대용 푸틴 테이블을 판다며 스웨덴 가구회사 로고를 합성해 공개하는가 하면 푸틴이 긴 탁자를 좋아한다는 점을 꼬집는 사진 등을 게시했습니다. 늦은 밤 환하게 불을 밝힌 2개의 고층 건물을 찍은 사진인데요. 자, 내부를 좀 자세히 볼까요? 침대가 다닥다닥 붙어있고 안에 선 사람들이 짐을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초현실적인 풍경이 펼쳐진 이곳은 지난해 완공된 중국 상하이 푸터구에 있는 18층, 16층짜리 창펑센터인데요. 중국의 한 누리꾼이 임시격리시설이 된 고층 건물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한 겁니다. 이 사진에 대해 여기에서 할리우드 SF 영화를 찍자 침대가 너무 가깝다며 3,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현지에선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봉쇄령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하이 시민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반응입니다. 한 캐나다인이 인도네시아 발리 대표 명소에서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가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문제의 장면 보시죠. 벌거벗은 남성이 카메라를 보며 뉴질랜드 마오리족 전통춤인 하카를 추는데요. 낯뜨거운 영상을 촬영한 이는 2년 전 발리에 입국한 캐나다 남성입니다. 영상을 본 발리 주민들은 경악했는데 나치춤을 춘 장소가 다름 아닌 신성한 밧두로 화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밧두로 화산이 성지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발리 경찰과 이민당국은 이 캐나다인에게 발리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우리의 법과 발리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며 추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무리를 일으킨 캐나다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항공사들이 그를 비행기에 태우길 꺼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발리에서 추방된 외국인 2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2개의 산등성이에 걸려있는 거대한 다리.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 다리는 체코 돌니모바라 마을의 한 리조트 근처에 세워진 출렁다리입니다. 길이가 약 721m로 포르투갈의 세계 최장 출렁다리보다 약 200m 이상 길다는데요.
가장 높은 곳은 95m로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이 다리를 건너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폭은 1.2m에 불과해 3사람 정도가 겨우 지나갈 수 있다는 다리. 다음 달 9일 개통되면 세계 최장 다리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네요. 이것은 바다에 사는 갈매기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입으로 내는 소리인데요. 감쪽 같죠? 갈매기 성대모사 능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 지난 주말 벨기에의 한 카페에서 열린 갈매기 울음소리 내기 대회 현장입니다. 갈매기 흉내 내기라면 자신 있다는 19명의 참가자가 5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는데요. 치열한 접전 속에 가장 출중한 실력을 선보인 주인공은 천사처럼 등에 작은 날개를 달고 참가한 네덜란드 출신의 레기 씨로 2019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해 챔피언의 위엄을 뽐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27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